연봉을 좀 여쭤봐도 됩니까?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절실하다, 간절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정답을 보여줬는데 여기까지 그냥 와야지. 밑바닥부터 천천히 오면 6개월 걸리거든요. 본인이 지쳐요. 이 이후부터는 쭉 치고 올라가는 건 어떤 영업사원들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판 차가 아니면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저거 딴 사람한테 사신 거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신입사원들도 가르치면 이게 지나가다가 영업을 막 뛰다가 나 지프 3개월 전에 뽑았는데 안녕히 계세요 가버려요. 왜? 야, 저 사람 딴 사람한테 뽑았으니까 앞으로 3, 4, 5년 나랑 볼 일이 없네. 이건 하수죠. 3, 4, 5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자랑할 텐데 야, 랭글러 타보니까 너무 좋아. 이 감성적이고. 근데 딴 사람한테 뽑았어도 이 사람한테 미안할 정도로 더 잘해주고 신경 써주면, 심지어 나한테 차판 직원도 저렇게 안 하는데 내가 딴 사람한테 팔았는데도 저렇게 나한테 신경 써주고 잘해주네. 그러면 이 사람 마음만 한번 딱 붙으면 파급력 어마어마합니다. 미안해서라도 많이 소개시켜주고요. 그만큼 또 제가 또 선물을 많이 싸요. 근데 그 만큼. 선물은 영업사원 본인의 돈으로 맞습니다. 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동차 영업이든 어떤 영업이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유흥하고 노는 비용은 정말 펑펑 써요. 근데 손님한테 쓰는 비용은 부들부들 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대리 골프 우산 2개만 줘.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 하고 쓱 없어져요. 손님이 일주일 있다 또 전화하잖아요. 준비해 볼게요. 나중에 에이 더럽고 치셔서 안 받아 이렇게 돼요. 사실 마음적 차이고 말이라도 기분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그 디테일이 진짜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단점도 인정하고 장점으로 감싸면 돼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벤츠를 사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는 랭글러를 사고 싶대요. 그럼 딱 얘기하죠.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벤츠가 훨씬 위에 있고요. 훨씬 편안합니다. 승차감이란 건. 근데 랭글러만의 또 감성이 있고, 저희 남편분이 지금 촬영 감독하시는데 장비 싫고 뭐 눈길이든 빗길이든 안전하게 든든하게 간다 그러면 랭글러가 승차감을 조금 포기하시더라도 그만큼의 더 가치가 있고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실수하는 직원은 무조건 저희 차가 최고입니다. 승차감 랭글러가 더 좋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야, 벤츠가 더 좋지 랭글러가 더 좋아? 아니 이거 지금 아니에요. 손님도 알아요. 요새는. 그리고 자기가 파는 차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가 돼야 돼요. 지식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손님들이 더 박사가 되셨어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바로바로 답을 탁탁 못하면. 저도 사실은 제일 이슈가 되고 한 게 뭐냐면 전시장에서 잤어요. 제 침대예요. 반바지에 추리닝 입고 여기서 보이게 이렇게 자요. 입사하고 2달 후부터는 전시장에서 집에서 뭐 패딩, 햇반, 컵라면, 김치, 단무지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면서 밤마다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물어봐도 차에 대해서 진짜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어요. 야, 그냥 설명서 찾아봐. 그냥 보면 되지. 인터넷 찾아, 설명서 찾아 이러니까 야, 손님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 와이프랑 약속한 게 1년만 좋은 아빠 남편 못해도 애들 잘 케어해다오 하고 밤마다 이제 불 꺼지고 10시에 핀 조명이 비추면 밤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은 랭글러, 내일은 그랜드체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랭글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장은 4m 88cm 5mm고요. 복합 연비로 9kg, 272마력, 40.8토크. 이거를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밤마다 전시장에서 연습하면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가슴에 그냥 박혔어요. 바퀴벌레 나오는 데서 가족들 떨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저기서 구해서 꺼내오겠다. 나는 전시장에서 자지만 그 5평짜리 방보다는 좋잖아요. 그 하루하루 시간을 되게 아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2013년쯤부터 쪽 일로 복귀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19년 10월까지 발레 타고 대리운전했고요. 2019년 11월 1일 날 지프에 첫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지프에서 영업왕이 되셨던 거네요. 꿈을 이뤘죠. 대표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항상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열심히 하는 거는 모든 직원이 다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우니까 새벽 5시 반부터 저는 자정까지 매일 상담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새벽에요? 돈 많으신 분들이 전화를 해요. 저도 너무 고마운 게 이렇게 10분이 넘는데 전화가 와요. 자네 바쁜데 아침에 최대한 빨리 몇 시에 올 수 있냐? 새벽 5시에 오십시오. 문 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 분들이 5시 반 6시에 오세요. 벤츠 S클래스 타고 옆에 아들이나 딸내미 태우고 오셔가지고 와서 랭글러한테 계약하고 이 모닝커피 아메리카노 마시고 바로 출발했어요. 차 막히기 전에 가야 된다. 시간을 진짜 아끼세요. 근데 대부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준영 씨는 이미 전화해서 5시 반에 오라고 할 때부터 마음이 계약하려고 끝났다고. 왜요? 다른 매장도 다 전화했는데 제일 빠른 게 8시 9시라고. 절실했었어요. 이 한 명 한 명이 쌓여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저한테는 진짜 동화줄 같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10억이 넘던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예, 현재는 빚 갚고 강남은 아니지만 경기도 쪽에 아파트 한 채 샀습니다. 아, 그럼 거의 한 2, 3년 만에 빚 다 갚고 이제 네. 자산을 축적하고 계시는 단계고. 죄송하지만 연봉을 좀 여쭤봐도 됩니까?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야. 아니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프를 또 나와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CL 모터스를 퇴사하시고 직접 이제는 오토 유레카라고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양재동 오토갤러리에 중고차 매장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근데 그 수입차를 판매를 하시다가 네, 맞습니다. 중고차 이거는 매매 쪽인데 네, 맞습니다. 왜 갑자기 업종 전환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다니던 그 CL 모터스가 폐업 신고를 하고요. 다른 KCC에 넘어갔습니다. 아, 근데- 매각이 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모셨던 대표님이나 아,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위에 대표가 바뀌어서 다시 시작하냐 아니면은 저만의 또 새로운 거 시작하냐 하다가 기다렸었어요. 최대한 다시 살아나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저희 CL 모터스가 없어지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표를 내고 새롭게. 판매량이 퇴사를 한 거죠. 나가면서 판매량에도 좀 지장이 있었다고 영향이 좀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재작년에 12,000대, 작년에 11,000대 정도가 팔렸고요. 올해 11월까지 보니까 6,500대가 팔렸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만큼을 다 카준영 님이 팔았던 거는 아니지만 아, 예, 맞습니다. 영향도 없을 수가 없었던.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고요. 지프 본사에서도 또 저를 많이 또 찾아오셨었고요. 아. 다른 브랜드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진짜 여러 가지 특급 조건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지프 판매량이 떨어진 거는 당연히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네. 가끔 이제 와이프나 지인들이 카준형 그만둬서 이미지 확 나빠져서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내심 아닙니다 하면서도 사람인지라 존재감이 있으니까. 역시 이렇게 할 때는 약간 미안한 감정도 되게 있어요. 물론 사람이 또 그만큼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경제 상황도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요. 아마 분명히 지프도 또 다시 내년에는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좋은 차들 라인업이 있으니까. 근데 가격을 너무 올려서 그 얘기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랭글러가 얼마죠? 랭글러가 요새 8천만 원대입니다. 랭글러도 원래 5,990에서 올라가지고 지금 다 8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와, 엄청 비싸졌네. 아니 근데 영업왕인데 다른 판매법인이나 이런 데서 서로 막 오라고 할 텐데. 사실은 전국에서 다 오라고 했었고 그쵸. 좋은 조건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그 얘기했어요. 저희 와이프도 엄청 반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왜 잘 나갈 때 이 좋은 조건 놔도 가만히 있어도 몇 천만 원씩 벌고 쉽게 할 텐데 왜 어려운 길을 택하냐. 근데 그 얘기했어요. 빚이 있을 때도 삶은 어려웠었고 힘들었었어요 정말. 근데 지금 빚이 없고 집이 있어도 힘들 때가 저한테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잘 나갈 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저는 더 멋있고 또 새로운 도전이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 잘 나가고 1등인데 그러니까. 왜 그만두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멋있게 잘 나갈 때 그만두고 또 지금 자동차는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오토 유레카는 모든 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벤츠, 중고차니까. BMW,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신차 같은 수입 중고차도 하지만 신차 문의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차까지 모든 차를 다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오히려 시너지가 됐고요. 훨씬 더 판매망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얘기 하세요. 제 지인들이나 셀럽분들은 나 준영 씨한테 뭐 벤츠 뽑고 싶어, 페라리 뽑고 싶어, 뭐 지프만 있을 때는 저한테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 안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중고차가 너무 오래 걸려요. G바겐 같은 것도 뭐 2년, 벤틀리도 2, 3년씩 걸리니까. 그러니까 신차. 네, 신차로 주문하시면. 네네. 근데 저한테 하시면 신차 같은 중고차는 오늘 하시면 바로 그냥 드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을 돈으로 사버리세요. 마음 졸이고 2, 3년 기다릴 바에는 키로수 적고 괜찮으면 바로 사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타야 돼. 이런 게 되게 강하세요. 근데 이제 중고차 쪽에는 뭐 허위 매물도 많고 되게 좀 맞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 진출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논란도 많은데 약간 문제는 그거 같아요. 차를 1, 2년 안에 뭐 여러 번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 번 사면 뭐 5, 6년 될 때도 있고 10년 갈 때도 있어서 한 번 산 딜러는 내가 잊어버리고 이 딜러도 자기가 판 고객을 잊어버리고 맞습니다. 다시 볼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허위 매물도 많고 신뢰도가 낮은 거일 텐데 맞습니다. 그 시장은 그럼 어떻게 좀 바꿔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고차를 제가 판 차가 문제가 생기면 네. 제가 탁송 기사를 보내서 딜리버리 고쳐서 갖다 드리고 이런 서비스. 중고차도 예. 신차처럼. 예, 신차처럼 하고 있고요. 손님한테 필요한 모든 사고부터 렌트카까지 제가 직접 다 맡아서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똑같아요. 편지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고차도 신차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부분 편견이 한 번 판 차 이미 버린 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아니에요. 중고차도 얼마나 그 주인이 어떻게 아껴서 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인연이 되면 오히려 중고차가 더 오래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차는 매물부터 먼저 검색을 해보고 네, 맞습니다. 가격대를 보고 그러고 딜러를 찾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먼저 딜러를 찾아서 원하는 차를 구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제 댓글창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뭐 G방엔에 뭐 찾아주세요. 벤틀리에 뭐 찾아주세요. 요새 사실은 진짜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요즘에 그 신차를 계약했다가도 취소하시는 분들 늘어났다고 하고 맞습니다. 또 중고차 가격도 한참 올랐었는데 이제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거의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고 이거예요.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예. 야 금리가 뭐 10%가 넘네.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신차도 대기 수요 뭐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랜저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가장 핫하다는 거 5개월이면 드립니다. 시장 파악을 다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1년 6개월이 지금 5개월 6개월로 짧아진 거 보면 그 1년치 기다리던 고객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차가 계약금 10만 원 걸어놓고 순번이 다가오면 취소할게 10만 원 돌려주세요. 이분이 너무 많아지셨어요. 맞아요. 또 자동차 계약금을 다 돌려주니까 맞습니다. 너무 쉽게 돌려주죠. 무조건 100% 돌려드리게 돼 있어서 그리고 차테크가 이제 안 돼요. 예전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죠. 맞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타고 팔아도 손실 보는 게 없고 더 비싸게 팔았는데 지금은 차를 1년기에서 나와서 받았다. 팔면 그래도 손해를 보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넣고 봤어요. 특히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냥 넣어놓고 기다렸었거든요. 지금은 뭐 6개월, 7개월이면 나오니까 이제는 차테크 했던 분들이 계약 다 빼버리는. 그 가수요가 완전히 빠졌구나 이제. 네,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거의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차를 산다면 네. 뭐 좀 꿀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차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더 낫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중고차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살 때가 아니에요. 오.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갖고 있는 차들이 다 이제 폭탄처럼 끌어안고 있는 거지만 지금 금리도 너무 높고 내년 어차피 한 달만 지나면 연식도 바뀌어요.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중고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지만 사시는 분들은 아니 기다리면 뭐 몇백에서 진짜 비싼 차들은 1000단위까지도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도 메리트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급하셔도 겨울 지나고 봄이 적당하지 않나. 금리라든지 이런 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올라간 만큼 차값은 더 빠지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등 돌리고 떠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 마당비부터 여러 가지 계속 손실이 나기 때문에 새 차도 지금처럼 이렇게 판매 수요가 준다 그러면 분명히 조건은 더 좋아질 겁니다. 뭐 할부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좀 더 할인을 할인 해준다든지. 혜택이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동기부여 강사로도 활동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적성에 잘 맞으세요? 저는 그냥 간절하고 절실했었어요. 자기가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하면 진짜 경주만처럼 앞만 보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 고통 없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사실은 그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수님이 그랬어요. 저는 주인공 얼굴은 아니에요. 별명도 찌푸 윤종신, 뭐 찌푸 유해진 이렇게 보면 인만 이병헌. 네. 네. 누구나 다 주연이 될 수는 없지만 조연이란 분야에서도 또 열심히 하면 뭔가 변하지 않을까 해서 강의 무대를 저는 연극 무대랑 똑같이 봐요. 나의 꿈하고 이런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강의할 때마다 연극이나 뮤지컬처럼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달하려고. 특히 동기부여나 멘탈은 감정이 호소가 되고 전달이 되면 그 파급 효과는 되게 커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강의를 했는데 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행복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달하고 싶은 게 전달이 됐구나. 이거는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제 목소리 톤, 제 얼굴 표정 이게 느껴져서 계속 눈 마주치면서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호흡도 되고 교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더 좋아해 주시는 거지 않을까. 그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진짜 1년만 미치고 싶었어요. 그 빚 갚고 간절하게 미치고 싶었어요. 그 다리 위에서 느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간절함이 저의 지금 이 성공의 크기였지 않나 하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단 한 번이라도 미쳐서 진짜 절실하다, 간절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겁내하세요. 이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저 문만 열어주면, 저 문만 열어주고 박수 쳐주면 나는 나가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봐 줄까? 근데 중요한 거는
키는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마스터키예요. 여러분이 열고 나가서 싸워야 실패든 성공이든 얻을 수 있는 건데 본인만 한탄하고 걱정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은 여러분을 전혀 걱정해 주지 않아요. 무조건 본인이 깨닫고 부딪히고 나가셔야 되고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이 깨면 달걀 후라이고요. 본인이 깨면 병아리라고. 항상 본인이 느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간절함은 본인이 느낄 수가 없어요. 결핍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망해보거나 빚을 져보면 진짜 간절해져요. 너 하지마 해도 하게 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기꾼이 강제로 동기부여를 줬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목표 도달할 때까지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욜로다, 힐링이다. 재밌게 사셔야지. 어차피 뭐 100세 세대 재밌게 사는 게 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밌게 살래도 최소한의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또 가족들하고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도달할 때까지는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웬만큼 참고 그래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때는 즐기셔도 되는데 아쉬운 건 이제 반짝하여 그럼 그때부터 그냥 샴페인 터뜨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도 대부분이 2달, 3달 하고 때려쳐요. 에이 때려쳐.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낫겠어요, 팀장님. 아 이게 뭐예요. 맨날 양복 입고 멋있게 돈 잘 벌 줄 알았는데 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래요. 중요한 게 있죠. 영업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해봐야 고객층도 쌓이고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데 요새는 그냥 잠깐 해보고 빨리 결과가 안 나오면 에이 그냥 안 해. 이렇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거죠. 너무 급해요. 요새 젊은 층들은. 사실 간절함, 절실함. 나 스스로 내 입에서 저 간절해요, 저 절실해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제가 강의할 때 예. 딱 동기부여에서 성공한 게 몇 살에 있는데 제가 얘기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거는 좋은 뜻입니다. 미친놈 미친년이 돼서 한 달이든 3개월이든 정말 최고의 성과를 보인다면 제가 선물도 쏘지만 식사도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그 여자분 한 분 중에 미친년 되겠습니다 해서 그 다다음 달에 최고 성과 찍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이 바뀌면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다 몰라요. 저는 그거죠. 불만 붙여가지고 조금만 빵 튀어오르면 천천히 갈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면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당연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면서. 이게 결과로 보여지면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건 백지 같은 친구들이 더 잘합니다. 경험이 없고 없어도 난 저분 강의 듣고 똑같이 해보겠다. 따라 해보겠다. 그냥 바로 흡수하는 분들은 되는데 의심하고 저거 되겠어. 나도 지금 이 정도 했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건 그냥 무조건 진짜 골수까지 빼먹듯이 다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쳐내더라도 이렇게 해서 빨리 흡수하고 올라가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저한테 물어봐요. 팀장님 뭐 이론상 교본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대호 편집장님한테 업어치기를 가르치고 싶다. 이만한 교본으로 아무리 강의하고 1년을 해도 소용이 없고요. 따라오세요. 손잡고 가서 진짜 3, 4일만 가르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차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도 얘기해요. 처음부터 시작한다, 뭐 한다. 근데 요새는 진짜 너무 유리한 시대예요. 특히 유튜브건 책이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죠. 배우기가 쉽죠. 맞아요. 이 3분의 1까지는 그냥 정답지가 있어요. 그거 보고 그대로 해서 흡수하면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3분의 2만 진짜 압도적으로 노력해서 올라가면 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기 처음부터 올라가겠다 그러면 요 3분의 1까지 와서 본인이 벌써 지쳐요. 여기까지 정답을 보여줬는데 여기까지 그냥 와야지.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이면 올 수 있는 거를 밑바닥부터 천천히 오면 6개월 걸리거든요. 본인이 지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딱 오고 이 이후부터는 쭉 치고 올라가는 건 너의 노력의 달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너무 유리해졌어요. 뭐 하나 한다 그래도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책을 사보면 확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제 꿈이 있다면 카준형님의 꿈은 무엇일지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다. 더 영향력이 커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바라냐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분들이 드라마건 예능이건 어디건 나와서 이 영업하시는 분들의 위상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 영업도 멋있다.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픈 건 되게 멋있게 나오는 영업 직원이 없어요. 다 나오면 막 금팔찌 금목걸이 하거나 사기꾼 이렇게 악당 이미지로 영업이 많이 나와서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낮은데 외국 가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세일즈맨들은 존경받더라고요. 노라조의 판매왕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네. 그 노래가 되게 락이거든요. 네네. 신나는 멜로디고 막 비트도 강하고 한데
가사를 보면은 눈물이 네. 납니다. 네. 저는 그 이야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영업사원들은 존중받아야 된다, 존경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책도 쓰고 계시다면서. 예, 맞습니다. 책이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아마 출간될 것 같고요. 이제 2023년도 목표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국내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돼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건 주부님이건 모든 분들한테 제 동기부여와 멘탈의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끼도 네. 확실히 있으시고 네. 이제는 콘텐츠도 있고 본인의 힘들었던 시기가 강점이 된 전화위복도 만드셨고 해서 오늘 오토유레카 김준영 대표님 통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